오늘은 좀 무게 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국민연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비슷한 주제로 국민연금을 다루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많은 유튜브를 접하게 됐습니다. 내용들을 보면 대개가 국민연금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많은 연금 급여를 받아서 노후를 좀 더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주로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 그런데 불편한 진실이 있죠. 바로 기금 고갈 문제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또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국민연금 과연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간의 국민연금 제도의 개혁, 그리고 재정 계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도 개혁은 두 번 있었습니다. 1998년도에 소득 대체율, 그러니까 자신의 그동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하고 급여 수준하고의 그 대체 비율이죠. 그것을 소득 대체율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기존의 70%, 제도 도입 시 70%를 60%로 대폭 낮추고요. 연금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제도 도입했을 때는 만 60세였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제도 개선을 해서 65세까지 늦출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52년생까지가 만 60세 그대로 받고요. 그 다음에 53, 4, 5, 6년생이 61세, 그리고 57, 8, 9, 60년생이 62세. 그래서 현재는 62세가 연금수급 연령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료율에 대한 상향이랄까 하는 개혁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2007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는 수급 연령은 이미 65세로 늦췄기 때문에 더 이상의 이제 고려를 하지 않았지만, 소득 대체율은 60%로 낮춰진 그 수준을 다시 2028년까지 40%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낮추도록 했고요. 이때도 역시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제도 개혁이 있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재정 계산 부분인데,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에 도입되고 이제 재정 안정화의 문제를 좀 더 고려하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재정 계산이라는 것을 도입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5년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해서 지금 재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렇다면 그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 하는 방안을 내놓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2003년도에는 재정 계산을 해봤더니 국민연금 재정이 36년도에는 적자가 되고 47년도에는 소진이 돼서 기금이 없겠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소득 대체율을 한 50%로 낮추고 보험료율도 당시 9%에서 15.85%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지난 2007년도에 2차 재정 계산이지만, 역시 보험료율에 대한 저항이랄까요? 그런 문제로 해서 전혀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손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재정 계산을 해봤더니 바로 직전 연도에 그 법 개정에 의한 소득 대체율 인하의 영향으로 수지 적자는 36년에서 2044년, 소진 연도는 47년에서 2060년으로 이렇게 13년 늦춰지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재정계산 때는 바로 직전 연도 제도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정 안정화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2013년도 다시 재정 계산을 해봤더니 수지적자 기금 소지는 직전 2차와 동일하게 44년 수지적자의 2060년 기금 소진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보험료율 상향 등을 통해서 부과 방식으로 전환해 연착륙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방안이 법 개정으로까지 연결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5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바로 4차 재정 계산이 있었는데요. 이때 계산을 해보니까 수지 적자 연도가 바로 그전보다 2년 당겨진 2042년, 기금 소지는 또 3년 당겨진 2057년. 그래서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2088년에 가서까지 적립배율 1을 갖추도록 하자. 즉 적립배율 1이라는 것은 당해년도 기금 규모가 당해년도 급여 수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지하자.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급여와 재정, 즉 급여 수준과 뭐 보험료율 이 두 가지를 좀 패키지로 같이 생각해서 제도를 개선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난달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사회부장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4차 재정계산 것보다 좀 더 악화가 됐죠. 그래서 기금 수지 적자는 뭐 2040년, 기금 소진 내지 고갈은 또 2057년이 아니라 2054년으로 이렇게 국회 예산정책처는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좀 암울한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이 표류되고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지난 2018년 말 정부가 안을 제시한 것도 4개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개혁안은 제시는 했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못 되고 또 3개 안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그 연유로 해서 국회에서 법률 개정으로까지 이어지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어려운 국민연금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가끔 신문에서 기금 소진, 기금 고갈 이런 이유를 들면서 제도의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우선은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기금이 소진된다 하더라도 결국은 정부 보조 또는 부과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반드시 국민연금 급여는 지급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서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그 서구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부가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서 현재도 연금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령화는 가속되고 있고요. 저출산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악재가 단시간에 개선될 여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의 없습니다. 부가 방식 하는데 이것도 후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부가 방식을 한다는 것은 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부가 방식의 연착륙을 우리는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 현 세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보험료율 인상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국민연금 급여는 많이 받고 싶고요. 내가 부담하는 거는 적게 하고 싶은 거 정말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현 세대만 사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와 함께 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또 국민연금이 정말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현 세대의 고민이 현실화돼서 이 제도 개혁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장황하게 제가 울분같이 이렇게 터뜨렸는데요. 여러분 이 방안 좀 고민해 보시고요. 우리가 국민연금 제도 개혁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고통을 분담하고 후세대에게 부담을 좀 덜하게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